저기 LOE 보인다. 좋았어. 이 S오비탈에서 또 나타나는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고려 안 할 수 없느냐?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입니다.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우리말 번역?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우리말 번역? 바로 방사상 분포 함수죠. 자, 그래서 이 방사상 분포 함수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그 정의 어떻게 됩니까? 바로 R이 뭐예요? 레디얼 파트죠. 이 레디얼 파트에다가 어떻게 저기에 제곱을 하고 그 다음 그 이후에 거리 R제곱을 한 번 더 곱한 게 바로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보통 쓸 때 그 소문자 P 함수로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R제곱 R제곱 기억나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쓸 수도 있다고 했어요? 4파이 R제곱 파이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했죠. 어디에 대해서? 특별히 S오비탈에 대해서. 근데 학교 선생님들은 이게 일반적 표현인지 S오비탈에 대한 건지 구분 않고 그냥 막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쓰는데 그냥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표기하기 위함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반 꼴은 요거고 S오비탈에 대해서는 이거고. 그러면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의미는 뭐예요? 의미는 바로 이 녀석을 거리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전자발견 확률이 된다고 했었죠? 그 전자발견 확률을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 함수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어쨌거나 얘를 적분하면 그게 바로 확률이다. 그래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요 주어져 있는 S, 2S, 3S 오비탈에 대해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한다고요? 레디얼 파트를 제곱해서 거기에다가 R제곱을 또 해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짜자자잔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이지. 뭔말 알겠죠? 알겠죠?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레디얼 파트 자체가 어디는 양수고 어디는 음수잖아요. 그런데 양수가 됐건 음수가 됐건 온팡 제곱하면 뭐 되죠? 온팡 제곱하면은 그냥 양수가 돼버리죠. 그래서 여기도 모두 다 함수값이 양수로 바뀌고 거기 R제곱이 한 번 더 곱해진다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3S 같은 경우는 한번 플러스다가 마이너스다가 또다시 플러스가 되는데 이때 뭐가 됐건 제곱해버리면 모두 다 함수값이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걸 감안하고 거기 R제곱을 다시 한 번 더 곱한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각각 1S, 2S, 3S에서의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표현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제곱을 하건 말건 레디얼 노드 위치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레디얼 노드 위치에서는 함수값이 뭐가 돼야 돼요? 0. 0 제곱하면 뭐예요? 0. 알겠죠? 0 제곱하면 0. 자, 그리고 재밌는 특징은 S오비탈의 레디얼 노드는 원점 핵에서 0이 아닌 함수값을 갖는다고 했죠. 하지만 0이 아닌 함수값을 갖건 말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는 R제곱이 곱해지기 때문에 그냥 원점이 0이에요. 알겠죠? 이게 R제곱이 곱해지니까 이게 0이 아니어도 얘 때문에 무조건 원점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S, 2S, 3S에서 그림이 이러한데 지금 애써서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 이유가 있어요. 내 교재에 이것과 관련된 예쁜 그림이 수록되어 있긴 하거든요. 교재에 있어요. 그래서 교재 S오비탈 그 파트에 보시면 이 그림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옥스토비 책에 있는 이 그림을 그대로 따서 그냥 교재에 뒀거든요. 그럼에도 이렇게 애써서 그린 이유는 시험 문제 중에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하느냐? 이거 그려라 시험 문제가 나와요. 알겠어요? 이걸 이대로 그려라 아까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 그래서 애써서 일부러 그려본 거야. 알겠죠? 열로 알겠죠? 좋았어. 폴도 알겠죠? 그래. 그래서 이렇게 꼭 한 번 정도는 그려볼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그린 건데 바로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요 아래쪽 면적이 뭘 의미하는 것이다? 전자 발견 확률이다. 왜? 적분한 것이 전자 발견 확률이니까. 됐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노멀리제이션. 자, 노멀리제이션 우리말 번역 뭐예요? 정규화. 자, 그러면 정규화에서 적분 구간은 어디서 어디가 되는 거예요? 0에서 무한대. 자, 0에서 무한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죠. 전 우주. 그래서 모든 우주 속에서 완전하게 적분을 하면 뭐가 나와야 돼? 항상 1이 나오는 게 양자역학적인 함수들의 특징인데 확률 계산했는데 1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게 100%를 뜻하는 거고 의미는 뭐겠어요? 전 우주 어딘가 해당 입자가 발견된다. 뭐 이런 뜻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거를 지금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한 것이다. 이때 그것이 수리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냐면 여기에 있는 레디얼 파트 말고요. 레디얼 파트 말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에서 요 아래쪽에 모든 면적 이게 얼마로 나타난다? 이게 1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노멀리제이션이 뭐예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전부 다 적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어진 그림에서 아래쪽 마지막 세 번째 줄에 있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아래쪽 면적, 이 아래쪽 면적이 뭐가 된다? 항상 1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체를 다 적분했을 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연에는 경계가 없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비 오고 갯날 갑자기 예쁜 무지개가 떴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예뻐. 무슨 말이 되겠죠? 그런데 그 예쁜 무지개가 어디까지가 빨간색, 어디까지가 파란색 명확하게 정해져요?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빨간색에서 보라색까지 이게 뭔가 연속적으로 이제 빨주노 파남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디가 어디까지가 빨간색인지 그 경계를 지을 수 있냐는 얘기죠. 못한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멋있게 떴구나. 구름이 멋있게 폈구나. 그런데 구름이 있다는 건 알겠지만 그 구름이 어디까지가 구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름이 있는 건 알겠지만 그 구름의 경계를 명확하게 짓는 거 말도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우리 자연엔 경계가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자연의 경계가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럼에도 그래 저 하늘을 바라보는 저 구름이 경계가 없지. 그러면 저기 있는 저 구름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구 반대편까지 다 연결돼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이건 또 좀 쓰잘데기 없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구름의 경계가 없는 건 맞지만 그래서 이 구름이 경계가 없어서 옅은 농도라도 전 지구 혹은 전 우주에 걸쳐서 모두 다 퍼져 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의미가 없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상에서 s 오비탈 그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전자로부터 막 해서 계속 있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게 1인 거고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치자면 s 오비탈에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핵 근처뿐 아니라 핵 근처에서 무한정 먼 위치에서도 발견된다 라고 말을 해야 얘를 계속 이렇게 질질질질 함수값을 끌어나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야? 1s 오비탈이 있는데 1s 오비탈의 크기는 무한대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2s 오비탈도 무한대야. 무한대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다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즉 수소 원자 주변에 있는 전자의 s 오비탈이 무한정 크기가 크다 라고 하면 이건 수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의미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합니다. 부르부르부르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바로 전체 확률 중 여기까지 면적이 0.9 알겠죠? 그 다음 여기가 면적이 0.9 그러면 확률이 0.9 다른 말로 90%가 되겠죠? 그 90% 확률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영역까지만 이렇게 구형 비슷하게 그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실제 함수값은 여기에 계속 걸쳐서 계속 찔찔찔찔찔 나타나는 거야. 근데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 전우주 끝까지 그려야 되니까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s 오비탈이 됐건 앞으로 뭐 공부해 볼 p 오비탈이 됐건 d 오비탈이 됐건 모든 오비탈이 마치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리는데 거기까지가 어디다? 전자 발견 확률 90%까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뭐 책마다 좀 다른데 뭐 어떤 책은 90%, 어떤 책은 95% 이렇게 얘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의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까지 실제 경계는 없는데 마치 경계가 있는 것처럼 표기한다 이런 얘기예요. 뭐만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오비탈들의 개형이다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 수학적으로 저거를 수능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수능에서는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수능에서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자,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인가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전자 발견 확률인가요? 아니죠. 얘를 적분해야 확률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래쪽 면적의 확률이라고요. 그런데 수능에서는 이런 수리적인 언급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학생들을 앉혀놓고 막 적분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란 말 자체를 안 써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고 나서 개념만 얘기를 하고 걔 이름을 전자 발견 확률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 수능에서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이라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비극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이 전자 발견 확률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수능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알겠죠? 그것도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아까 얘기했듯이 r 이퀄 0 어디죠? 핵이죠. 핵에서 언제나 그 함수값이 뭐가 돼요?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은 0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근본적으로 뭐가 곱해져 있으니까. 거리가 곱해져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항상 함수가 어디서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의미를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데 이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원자핵에선 전자를 발견할 수 없다. 혹은 핵 근처에서는 전자 발견 확률이 굉장히 작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알겠죠? 그래서 뭐 나는 개인적으로 핵에 전자가 없다. 이렇게 나는 주장을 하지만 다른 교사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할 수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핵 근처에서 적분을 해서 어쨌거나 함수값이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핵 근처에서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 확률이 매우 작을 뿐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 뭐냐면은 강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의 뉘앙스를 따라서 답을 선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의미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그 다음 이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과 함께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죠. The most probable radius. 찾았어요? 자, 여기에 있는 요 probable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probable. 바로 가장 있음직한 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있음직한 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바로 저 레디얼 디스트리뷰션 펑션의 극대값 조건이라고 했죠. 극대값 조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s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기. 그래서 요 극대값 여기가 probable radius. 2s에서는 어디? 극대값 중 더 큰 값 여기가 probable radius. 3s에서는 어디? 극대값 중 최대값 여기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위치 근처에서 가장 전자들이 가장 큰 확률로 발견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저런 논리 구조들을 이 그림에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1s 오비탈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논술을 했고 그림도 그렸는데 얘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림을 이런 식으로 완전히 온전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책 안 보고 완전히 외워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